자, 봅시다. 자, 혹시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BH3, 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보레인이라고 했었죠? 저 녀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BH3니까 그냥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아시다시피 붕소는 몇 쪽 원소죠? 몇 쪽? 붕소는 3족 원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3족 원소죠. 13족 원소. 그러니까 거기에 최외곽 전자가 세 개뿐이 없으니까 이 수소가 전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녀석이 이런 식의 인플레인 평면 기하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붕소를 중심으로 결합 전자쌍이 보시다시피 한 쌍, 두 쌍, 세 쌍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합 전자쌍 세 쌍이 3차원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가 몇 도면 적절하겠어요? 120도면 적절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붕소를 중심으로 원자, 수소 하나, 둘, 세 개가 한 평면에 다 들어와 있는 녀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우리는 요 놈의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하죠? 평면 구조를 가질 때를 sp2라고 하죠. sp2. 그래서 그 sp2의 입체 구조를 그려본 거예요. 그럼 sp2는 보시다시피 붕소하고 세 개의 수소가 여기에 있는 x, y 평면에 전부 다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x, y 평면에 수직하게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 EPZ 오비탈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EPZ 오비탈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전자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게 됩니다. empty라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붕소, 자, 붕소 잘 보세요. 붕소. 이 붕소는 지금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붕소는 옥텟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옥텟은 전자 총 몇 개를 뜻하는 거예요? 8개를 뜻하는 건데 이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변의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몇 개밖에 안 돼요. 6개밖에 안 되죠.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녀석은 외부로부터 전자 2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어디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EPZ 오비탈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옥텟도 만족하고 있지 않겠다. 그럼 그 말은 전자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전자가 6개밖에 안 되니까 옥텟 기준으로 전자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럼 부족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피제트 오비탈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받는다. 그런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전자를 받는 역할을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요? 친전자체.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친전자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일렉트로파일. 아시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거 문제 내용은 잘 모르더라.
붕소하고 산소, 산화수 어떻게 큐민이 좀 자려고 그랬죠? 아니요. 눈 안 뜨고 있던데? 코 간지러워서 이렇게. 아, 코가 간지러웠다고요? 그래요? 큐민이 좀 어디 가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가면 안 돼. 알겠죠? 가면 안 돼. 성국 씨 졸리죠? 졸리죠? 안 졸려요? 그래. 권이 배터리가 깐당깐당한데 이상하면 나한테 얘기해줘야겠죠? 자, 어쨌건. 자, 저기서 붕소하고 수소, 산화수 어떻게 됩니까? 저 붕소하고 수소, 산화수 어떻게 돼요? 이거 물으면 잘 모르더라. 틀리더라, 이거. 붕소하고 수소, 산화수 어떻게 돼요? 붕소가. 산화수. 마이너스 뭐? 이렇게. 수소는? 자, 건이는 저렇게 얘기했고, 큐민이는 뭐 어떻게? 붕소수, 산화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좋아. 자, 상목 씨, 붕소, 수소, 산화수 어떻게 돼? 붕소, 수소, 산화수 어떻게 돼? 어? 어. 자, 봅시다.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저 산화수 어떻게 따졌었는지 싹 까먹었군요. 아이, 사람들 참. 산화수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주변 전자를 독식이 뭔 말이에요? 혼자 다 먹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붕소하고 수소 전기음성도 어디가 더 크게요? 수소가 더 큽니다. 수소가 전기음성도 얼마게요? 2.29. 붕소가 전기음성도 얼마게요? 2.0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합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결합전자에 대해서 수소하고 붕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고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결합전자 모두를 수소가 다 가져간다 라고 가정하는 게 산화수의 개념이라고요. 그럼 원래 수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예요? 수소의 최외곽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지금 몇 개 가져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2개 가져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전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러면 산화수를 뭐라고 해야 돼요? 1-라고 해야죠. 저 볼에 인해서 수소의 산화수는 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붕소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보면 3 플러스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3개의 수소가 모두 다 전자를 가져가 버릴 테니까 붕소는 지금 전자를 하나도 못 가져요. 그래서 붕소의 산화수는 3 플러스. 아시겠죠? 규면 알겠죠? 진짜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볼에 인해서 봐봐요. 볼에 인해서 그럼 결국 붕소의 부분 전하가 플러스라는 얘기겠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어요? 붕소의 부분 전하가.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붕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 비어있는 EPZ 오비탈을 통해 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볼에 인해서 수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수소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플러스인 애는 전자를 받겠어요? 전자를 주겠어요? 플러스인 애는 보시다시피 플러스인 애는 전자를 받아요? 줘요? 플러스인 애는 아직 써놨잖아. 플러스인 애는 전자를 줘요? 받아요? 받죠? 그럼 마이너스인 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얘는 전자를 줄 수 있어요. 전자를 줄 수 있어요. 수소가. 아, 전자를 주는 애를 역할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주는 애를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유기학 반응에서. 친액체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레인에서 붕소는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하고 수소는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아, 한 몸 안에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이 다 있는 걸 내가 뭐라 그랬죠? 한 몸 안에 여자 남자 다 있는 애를 내가 뭐라 그랬죠? 아수라백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보레인도 뭐라고? 아수라백작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성씨 알겠어요? 아니 건씨 알겠죠? 건이 왜요? 아수라백작 생각하니까 기분이 무릇하고 좋아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 그래. 그래. 성모가 혹시 주변에 어떤 성목 씨 혹시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성모가 널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 뭐 이렇게. 성모 있어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고백 받은 적 있어 없어요? 아, 성목 씨가 해봤다 고백했다고요? 그럼요? 그럼 최근에 없다는 얘기는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군요. 요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좋아. 권희 씨는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로요? 권희 씨, 그 아직 못 소린 거예요 아직?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고백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솔로는 아니다. 고백했다는 얘기군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상목 씨? 만약 남자가 고백하면 어떡할래? 남자가 상목 씨한테 고백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큐비나? 혹시 여자가 큐비한테 고백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막 때릴 거예요? 그럼요? 만약 여자가 고백해 막 어떡할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죠. 막 난감하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권희 씨는요? 남자가 고백해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남자한테 고백 받아봐서 그래요. 진짜 약간 좀 묘합니다. 기분이 묘해요. 기분이 왜 좋아요? 그래요? 남자한테 고백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 당황해서. 그래서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 뭔 말이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여자가 고백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할? 성목 씨,
상욱 씨 어떻게 생각해요? 어? 성국 씨 만약에 엄청 상목 씨 스타일 전혀 아닌 여자가 고백하는 거 1번, 완전 상목 씨 스타일인 남자가 고백하는 거 2번,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어딨어? 어? 상욱 씨 어떤 게 1번, 2번 골라봐요. 완전히 내 스타일인 남자가 고백하는 거, 완전히 내 스타일 아닌 여자가 고백하는 거. 상욱 씨 1번하고 2번 어떤 거? 어? 어? 당연히 골라야죠. 고인 씨 골라야 되겠죠. 골라, 뭐 다 고르라고 하잖아. 상욱 씨 몇 번? 쌤 몇 번? 어? 2번이라고요? 1번이요? 그럼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네. 자, 다 적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보레인 역할이 뭐다? 아수라벽작이다. 그래서 이때 이 아수라벽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이제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다 썼어요? 지우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보레이는 입체 저항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입체 저항이 아주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제가 입체 저항이 극도로 민감하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인정합시다. 쟤는 그 입체 저항이 아주 민감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감하다라는 말의 뜻은 봐봐요. 자, 누가 만약에 어머 내 피부는 자외선에 민감해 이렇게 얘기하고 햇빛 쪽으로 가요? 햇빛 없는 데로 가요? 어때? 내 뭔 말인지 알겠죠? 민감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무 씨 알겠어요? 내 피부는 햇빛 자외선에 민감해 하고 땡볕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체 저항이 민감하다는 얘기는 입체 저항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작은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입체 저항 작은 쪽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레인. 아시겠죠? 이유가 있으나 그 이유까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우선 저것만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저기서 반응하려고 하는 탄소 이중결합 화합물. 자, 한쪽은 메틸 그룹이 있고 한쪽은 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레인이, 내가 좀 잘 봐요. 봐봐. 이중결합이면, 자 보세요. 이중결합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한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그 자체로 뭘 이룬다고요? 평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라고 하면 그 이중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에 대해 자 보레인이 접근해 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레인 자체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레인 자체도 평면 기하 구조를 갖는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중결합도 평면성이 있고 보레인도 평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 평면형 분자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평면과 평면이 겹쳐지며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보레인은 델타 플러스라고 그랬습니까? 델타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까? 이 붕소가 스스로가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기본적으로 누가 풍부하다? 이중결합이 기본적으로 전자가 풍부하다고 했죠.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파이 결합 전자가 붕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슈쇼는 델타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델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수소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소는 자기의 결합 전자를 다시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쪽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상부 씨 알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 이중결합 화합물이 원래 고리형이었다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원래 고리형이었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BH2 슈쇼 메띠루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 전자고 여기가 노란색 전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지워도 돼요. 여러분 안 지워도 돼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나만 위로 조금 올려서 그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분 알겠죠? 자, 이때 재밌는 것은 봐봐요. 이중결합에 대해 여기는 수소고요. 여기는 메틸이죠. 찾았어요? 그럼 아무래도 그냥 그야말로 물리적인 크기, 무슨 크기?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크기가 수소가 더 크겠어요? 메틸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등치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치가 더 크다. 그거를 영어로 왜 크라우디드라고 하죠? 더 붐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붕소는 어떻게 된다? 입체 저항이 작은 쪽으로 항상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붕소하고 수소가 어쨌건 두 탄소의 결합을 할 텐데 입체 저항이 작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소가 있었던 쪽으로 붕소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붕소가 수소가 작은 쪽으로 둘러붙게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붕소가 입체 저항이 작은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수소 첨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없었던 탄소 쪽에 보레니 수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입체 저항 문제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평면이 겹쳐진다고 했죠. 두 평면이 겹쳐지면서 붕소하고 수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붕소하고 수소가 어떤 관계로? 신관계로 첨가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 미케니즘 이해하셨어요? 성공하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평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위라 아래라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평면이 꼭 여기서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다가 파이 결합전자가 붕수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의 결합전자가 다시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슈쇼 메티르 한 다음에 BH2 슈쇼가 여기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노란 전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 전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 크게 치환되어 있는 탄소, 얘를 빨간색 탄소로 서클링을 하면 이 자리에 수소가 들어오고 붕소 수소가 이런 식으로 신첨과 관계로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저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드로보레이션이란 말이 있죠.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이드로는 수소를 뜻해요. 그 다음에 보르는 붕소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그리고 에이션은 한자로 될 화자를 뜻해요. 즉 우리말 번역으로는 수소 붕소화 아니면 붕소 수소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왜 수소 붕소화냐? 보시다시피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 수소하고 붕소가 들어가잖아요. 수소하고 붕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붕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수소 붕소화, 뭐 붕소 수소화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건이 오케이? 건이 힘들어요? 괜찮죠?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여기에 자 이렇게 해줍니다. 염기성 조건에서 과산화수소와 OH-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앞에서는 NaOH라고 썼는데 지금 그렇게 그냥 OH-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니까? Na 플러스 역할은 뭐예요? 다 아는 말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이기 때문에 NaOH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OH-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CH3CO-요? 염기로 썼다는 얘기죠. 다시 뭐 C 뭐야? C3 CH2O-요? 얘도 염기예요. NaOH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의 축약어죠. 예. 예. 구경꾼 이온이니까 생략해서 쓰면 NaOAT라고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죠. OET가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읽으면 에톡사이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톡사이드에서 ETO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얘도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과정은 미케니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과정은 메커니즘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내 예상으론 여러분 학교 선생님 이 메커니즘 모르시거나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에 없거든요. 예, 아주 깁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나는 다 기억합니다. 알겠어요? 다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학교 교재 안 나오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권위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이 아주 길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책을 봤어요. 예, 맞습니다. 네, 몇몇 책들에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안 되는 책도 있고요. 소개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요쪽 탄소 자리 있죠. 요쪽 탄소 자리. 그 노란색 탄소 자리에 과산화수소의 요 산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메커니즘은 있으나 생략하고 저 과정을 그냥 외웁시다. 자, 이때 여기서 다 썼어요? 자, 봅시다. 저기에 있는 어디 갔어? 봐봐. 이탄소 산화수 얼마일까요? 유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유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화수는 뭐 기준으로 생각한다고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큰 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 전자를 다 가져온다고요? 그럼 이때 이탄소 산화수 얼마겠어요? 그렇지. 산화수가 2-입니다. 산화수 2-인 거 알겠어요? 왜? 전자를 어떻게 획득해요? 수소에 있는 거 2개, 붕소에 있는 거 2개. 왜냐하면 붕소가 수소보다 탄소보다 전기음성으로 작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탄소끼리 있는 전기음성도가 같죠. 그럴 경우는 두 전자 중 하나만 가져가요. 그럼 이탄소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획득한다고. 그럼 원래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6개가 됐으니까 2-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탄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요거 산화수 얼마예요? 이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요 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0인 거 알겠어요? 왜 0이겠어요? 산소 쪽에서는 전자를 못 가져오죠. 산소가 전기음성도 월등히 더 크니까. 그럼 이탄소는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를 획득한다고요. 오! 산화수가 2-에서 0으로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뭐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단계를 옥시데이션 과정이라고 해요. 저 옥시데이션 과정에도 잘 체계화된 메커니즘이 있으나 너무 복잡한 관계로 이거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좀 양이 좀 많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웁시다.
됐나요? 규민이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말뜻의 뜻을 알겠죠? 처음에 이중결합에 대해 수소하고 붕소를 갖다 붙인 다음에 산화 반응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뭐 알코올을 만든다. 명심할 건 신어디션된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알코올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Q&A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이 뭐예요? 이 뭐야? Q&A 뭐야? 따져야지. 시작! 따져야지. 뭐예요? 알았어, 뭐야? 자, 그냥 요 두 개 뭐예요? 순서대로 뭐. 상목. 여기 멍 때리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냥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따져야 된다고, 이거. 건이는 SR. 자, 상목이는? 상목이는 RR이에요? 그럼 달라졌네? RR이라고요? 큐브니? 이거 뭐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내가 물으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규민아, 뭐예요? 아니면 해보라고 하면 할게요. 뭐예요? 당연히 SR이 나와요? 자, 이 둘은 RR입니다. R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규민아, 보세요. 우선 그냥 명백한 꼴찌는 어디예요, 규민아? 꼴찌는 어디야, 꼴찌? 이게 꼴찌. 명백한 1등은? 산소. 그럼 이제 관건은 2, 3등을 찾는 거죠? 2, 3등. 자, 그때 예를 들어 이탄소는, 자 보세요. 이탄소는 차수로 따지자면 몇 차 탄소예요? 2차 탄소라고 할 수 있죠. 이탄소는. 왜냐하면 이탄소 주변에는 탄소가 하나,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탄소는 차수로 치자면 몇 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3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중심으로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요. 규민 오케이? 그러면 탄화수소, 탄소나 수소만 있는 경우는 뭐 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빠르다고 했죠? 차수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더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탄소에 대해서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인 거야. 규민 알겠죠?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한 거. 번호는 잘 매겼다고요? 그거는 손이 삐꾼 거야. 손이 이게 삐꾸야. 손이 잘 내 몸에 달려있나 확인을 해. 규빈아. 자, 어느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으라고? 어느 쪽으로? 4번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어. 그럼 이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이 1, 2, 3이잖아. 1, 2, 3. 어느 손으로 잡혀? 그럼 안 해. 알겠죠? 규민이는 앞으로 이거 따질 때 내 손에 손이 잘 붙어 있나? 이걸 확인을 하고 규민이. 규민 알겠죠? 그래. 상목 씨 웃었어. 안 웃었다고요? 살짝 미소를 띄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면 해보나 마나. 이건 뭐예요?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 뭐예요? SS.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미케니즘입니다. 미케니즘이 사실 중간에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 과정도 생략돼 있고요. 사실은 이 과정도 생략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미케니즘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뭐로 푼다?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자, 다시 한번. 무슨 타입? N 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상목시 무슨 첨가? 신첨가. 알겠죠? 그리고 최종 생성물은 알코올. 알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 붙어 있는 ABC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다 썼어요? 지운다. 자, 그렇다면 이그젬플 1.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의 이중결합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이따 첫 번째 1 BH3, 두 번째 H2O2 OH- THF. 자, 아까는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쓰는 표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 거 끝내고 두 번째 거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준비 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만들어지겠어요?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뭐 만들어지겠어요? 무슨 알코올? 이름 말해보세요. 이름. 최종 생성물의 아유팩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최종 생성물의 아유팩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최종 생성물 같은 경우 이 경우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상목티. 이름 뭐예요?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놀고 있으려고. 어? 자, 답 얘기해봐요 빨리. 상목띠. 이제 답이 뭐예요? 응? 응? 뭐라고요? 응? 뭐라고요? 뭐야? 얘기 크게 해봐 크게. 응. 아,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응. 틀리면 틀린 대로 배우는 거야. 빨리 뭐, 답 뭐야? 응? 뭐야? 응? 뭐야? 응? 뭐야? 기억이 안 나? 진짜. 상무 씨 기억이 안 난대. 어,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전에 배웠다고요? 상우 씨 진짜. 알코올하고. 어, 자, 봅시다. 번호는. 그렇지. 자, 보세요.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면 자, 수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는 어떤 기하 구조가 나타난다? 평면 기하 구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될 거냐? 요 탄소에 대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요렇게 수소하고 OH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요 보레인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요 과산화수의 산소라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요 수소들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얘는 업으로 있을 거고요. 요 나머지 수소들이 뭐 어떤 애는 업으로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칠판 평면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게, 자, 수소가 여긴 몇 개 붙어 있어요? 한 개.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붙어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수소가 적은 쪽으로 수소가 들어가요? 수소가 많은 쪽으로 수소가 들어가요? 수소가 적은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타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신첨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작용기를 뭐라고요? 알코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요 탄소는 카이럴 탄소인가요? 아니네요. 카이럴 탄소인가요? 아니네요. 그럼 이 경우는 카이럴 탄소가 아니니까 RS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탄소, 요런 탄소에 대해서는 이제 업다운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케니즘은 신첨가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카이럴 탄소가 똑같은 수소 두 개가 나와버리고 똑같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둘은 카이럴하지 않은 거죠. 카이럴하지 않다를 영어로 에이카이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끝.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얘 이름을 부테인 원올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어디가 1번이야? 여기가 1번이겠지. 부트의 뜻은 탄소가 4개. 에인의 뜻은 단일결합. 올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제 이름은 부테인 원올. 알겠죠? 오케이, 다다. 지금 몇 시죠? 45분이요? 알았어요. 근데 또 막차 타고 가야 돼서 그래. 11시 막차가 있거든요. 아니, 11시 반 막차가 있거든요. 11시 반.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터가 있어요. 좋다. 그 다음 B 이그젬플 2.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요거네요. 보이시죠? 자, 이거에 자, 필기를 할 때 연습 삼아 이런 표현을 다 써보세요. 계속 써보세요. 알겠죠? 계속 써요. 계속.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쓰셨습니까? 자, 생소물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 마른다. 자, 어떻게? 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있는 쪽으로 수소가 안 붙는다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 알코올이
요렇게 에틸 그룹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업 방향으로 에틸이 있으니까 다운 방향으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수소가 볼에 있는 수소고요. 그다음에 요 산소가 요 수소고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도 만들어지겠어요? 뒤집어져서 요렇게 수소, 요렇게 OH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알겠죠?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다면 그 수소는 이렇게.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앞에 거랑 똑같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틸 그룹 이건 없어도 되고, 자, 그다음 여기에 메틸 그룹이 위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BH3에 THF H2O2 OH-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냐냐냐. 자, 됐어요? 다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려보세요. 이건 좀 또 독특합니다. 어떤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함이 있을 것이냐. 자, 어서 그려보세요. 뚜루뚜뚜 뚜루뚜뚜뚜. 배터리 안 떨어졌지. 자, 우선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이그젠플 1, 2. 이그젠플 1, 2는 지울게요. 자, 봅시다. 오케이.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우선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지금 요 수소 보시다시피 이 수소가 되겠고요. 과산화수에 들어온 요 산소가 지금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없는 쪽으로 수소가 붙었으니까 어쨌거나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수소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어쨌거나 수소하고 산소가 업 혹은 다운으로 들어갔으니까 요들은 어쨌거나 신첨가인 거죠. 그래서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신첨가된 알코올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 예예예 예예예 뭐예요? 뭐예요? 카이를 탄소죠? RS 따져봅시다. 시작. 따질 때가 많네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건 둘 다 N타입 아르코프 디코프 타입의 신첨가 알코올이거든요. 맞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SSS가 되고요. 이쪽은 RR, 이쪽은 SRR이 됩니다. 됐습니까? 즉, 이 자리에 RS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죠. 이 자리만 SS냐 RR이냐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다이아스테레오모입니다. 이 둘은 이넨티오모예요? 이넨티오모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왼손을 뜻하잖아요. 왼손 세개 거울에 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무조건 오른손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왼손 하나가 유지되고 오른손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둘이가 거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거울상이 아닌 경우 어디가 더 메이저냐? 어디가 더 메이저냐? 이 경우는 이쪽이 메이저로 예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메이저로 예상이 될까요? 바로 이게 위로 올라와 있죠. 얘도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붕소가 위에서 접근할 때 이 둘 사이에 입체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체 저항이 더 작게 메틸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붕소가 아래로 들어가는 이 녀석이 조금 더 메이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이게 더 메이저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는 삼중결합을 하겠습니다. 좋죠? 삼중결합. 삼중결합이다. 오, 배터리 안 떨어졌어.